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국민 인사 추천제.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 개인 SNS에다가 이 어떤 자신이 원하는 인사를 추천하는 것도 참 새롭고 신박한 방식이다.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6월 10일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정치비평가 그리고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저희가 인사 추천제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 오늘 오십니다. 특별 게스트 오시면 저희가 바로 그 주제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여러분들한테 소개는 안 해드렸는데 아마 썸네일 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교통소통의 문제로 올라오고 계시니까 조금만 좀 여러분들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인사 추천제. 자, 일단 이거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나라도 없었고, 국내에서는 당연히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고요. 우리 두 분은, 지금 오셨으니까 바로 안내해드릴까요? 네. 예. 그러면 뭐 저희가 바로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 하는 걸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정치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뤄두고. 자, 오늘 스페셜 게스트. 대한민국 최초 오컬트 정치 스릴러 영화 신명에서 큰 활약을 하신 우리 명계남 배우님 모셨습니다. 박수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었습니다.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명계남 선생님. 아이고 이제 뵙네. 네. 어디서 뵈셨습니까? 아니 다른 방송에도 뵙고 사실은 저는 예전에 노사모 할 때 자주 뵀었는데 예, 그렇구나. 제가 그때 막내 제가 저기 김진양 박사 예. 그다음에 그 창원의 정혜관이 친구입니다. 네. 예. 네. 아니 근데 저희가 어떻게 장소를 거듭 또 그 제대로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아니. 제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이게 맛이 갔나 봐요. 제가 그러니까 한 뭐 저 신명도 그렇고 뭐 선거운동도 한 열흘 동안 오랜만에 이제 서울 와서 헤매다가 이제 당선되고 봉화에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제가 이제 묘역에서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건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서 얼굴이 팔린 사람이니까 인사하잖아요. 예. 근데 한 그 6월 4일, 5일, 6일 현충일 시즌이니까 딴 때보다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보는 사람마다 뭐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요새 텔레비 뭘 만나요? 하시는 분들 지금 영화 보고 오는 길이에요. 근데 그 양반들이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팔렸으니까. 그러니까 사진 찍자고 그러고. 사진 한 400~500장 찍으니까. 제가 나이 먹었잖아요. 도가니도 나가고. 몸살 이런 게다가 완전히 디폴트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6개월 동안 저도 이 감정적인 기복이 심한 놈이라서 견디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니까 이렇게 쭉 풀렸나 봐요. 그래서 상태가 안 좋아서 아까 작가님이 전화 연락하고 그러는데 잘못 왔습니다. 아니 우리 정치야시장 작가님 계신데 작가님이 이제 YTN에서 일을 많이 하셨는데 맞아요. 그래서 YTN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셨나 봐요. 아니 그리고 또 얘기할 때 이동영 이렇게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동영 TV도 그 YTN 사옥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 오래나 보다. 우선 그것도 일찍 와서 한 2시간 전부터 거기서 떨고 있다가 이렇게 하시죠. 아니 어쨌든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명계남 배우님이 예전에 라디오 21이라고 거기서 모셨던 사장님이시죠. 맞다. 라디오 21 기억난다. 전 선생님에 대한 너무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고 영화사가 같이 있었어요. 이스트 필름이 대표셨던 그래서 거기서 유명 배우들도 많이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참 그때 가장 호강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그 영식이 형은 이렇게 처음이죠? 그렇죠. 저 처음 뵀습니다. 네. 저도 화면에서는 본 거. 아유 감사드립니다. 연합뉴스 TV 앵커도 하셨고. 아니 근데 아까 이스트 필름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 동자잖아요, 동. 그리고 활동명이 이제 명예남 선생님이 동방우 이렇게 부르게 됐다고. 이스트 필름이 그 혹시 그 동 씨가 그 동
이스트 필름의 의미가? 이스트 필름은 동쪽 동자고 예. 네. 저는 동방사기 할 때 동방이고 아, 삼천갑자 동방사기 아, 치카포 살인살인 센터. 별거 아닙니다. 우리 정치 이야기 하지 말고 선생님 모시고 영화 이야기나 뭐 이런 거나 해야죠. 아 지금 제가 초반에는 이제 영화 얘기하기 지금 하고 있는 아닙니다, 중이니까, 예, 아 영화 얘기 안 그래도 좀 할 겁니다. 아니 저는 선생님 나왔던 영화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 초록 물고기에서 문성근 선배 이렇게 때리는 거. 아, 저도 그래요. 저도 그거 그래요. 진짜 너무 오, 기억에 근데 진짜 저는 너무 통쾌한 거야. 걔는 맞아서 쌉니다. 아니요, 그 초록물고기가 제가 이창동 감독 영화를 한 3개 제작했는데 이제 첫 번째 제작했던 영화인데 네. 뭐 나름대로 재미있었죠. 셋 다 말로. 저는 처음에는 뭐 여러 군데서 한 얘기지만은 영화는 연기 못하는 애들이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연극만 했어요. 네. 아, 그러니까 문성근이가 저보다 영화를 먼저 했거든요. 네. 근데 뭐 영화에서 무슨 주인공 한다고 그래서 네. 웃기고 있는데 못하는 애들이나 하는 거지. 뭐. 문성근이가 그게 이제 걔가 굉장히 지적인 채 하는 애잖아요. 그렇죠. 네. 예, 어느 날 전 되게 왜 저렇게 웃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의미 깊은 얘기를 해요. 걔나마 영화를 하자 그래. 그래서 네. 야, 뭐 그건 너 같은 애들이나 해. 난 안 해, 이 자식아. 저는 무대에서 이렇게 마주치고 침 튀기고 서로 기를 주고받고 하는 게 좋으니까 그랬는데 걔가 그런 거야. 아니, 영화를 자기가 해봤는데 영화는 연극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셋, 4명이 연극을 한다 치면은 배우면은 2달 전부터 4명이 모여서 연습을 하잖아요. 예, 스태프들도 다 같이 2달 전부터 같이 와 있어요. 예. 아, 그렇게 2달 연습을 해서 극장을 빌려서 공연을 한 달 한다 하면은 예, 이 사람들이 매일 와야 돼. 우린 네. 매일 와야죠. 네. 또 스태프들도 매일 와야죠. 예, 그렇게 해서 만나는 관객이 기껏해야 500명에서 1000명인 거예요. 예, 예. 연극이라는 게. 예, 근데 영화는 문성근이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몸을 가지고서 이 몸을 매개로 해서 사람들한테 이 몸이라는 악기를 통해서 말을 거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영화는 한 번 이렇게 찍으면은 예, 이거를 프린트를 복사를 해서 쭉 뿌리면은 예. 더 많은 사람들이 본다.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들이 그때마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게 산업 속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스프레드 아웃 됐으니까 예, 굉장히 유용한 매체가 아니냐. 예, 예. 이걸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말은 걔가 그럴듯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 이 새끼 무슨 그래? 그럼 뭐 그거 한번 해보지 뭐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아, 그게 이제 영화의 시작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에 가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아, 정말 그때가 이제 영상 매체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확 뜰 때니까 유수한 인재들이 영화 쪽으로 오고 예전엔 연극 쪽으로 많이 왔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의미 있는 영화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예, 그렇죠. 젊은 제작자들 그리고 네. 대기업에서 이제 콘텐츠나 이런 것이 유용한 시대가 됐으니까 안 하던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예, 되니까 예. 이제 영화 산업이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거죠. 예. 물론 송년회가 지금 망가뜨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영화를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하면서 예, 이창동 감독을 이제 그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예, 그 당시도 그 양반도 이제 예. 소설가로 있다가 그렇죠. 예, 예. 그 당시에 90년대 초에 우리나라 문학 시장이 엉망했습니다. 소설가 책이 안 팔리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사람들한테 그 짝사랑의 말을 거는 사람의 예술가인데 누가 읽어주지 않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태춘 형이 이제 지금 공연을 하지만은 정태춘 형도 고민이잖아요. 노래를 하는데 듣는 사람이 들어주질 않으면 내가 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짓이냐. 예, 예. 뭐 마스터베이션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 노래를 접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창동이도 그때 이제 어, 영화로다가 한번 이거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하던 단계였어요. 그래서 영화를 배우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예. 그 이창동이 예전부터 알았으니까 아, 영화인 중에 가장 대한민국에서 출세한 정치인 누군지 아세요? 영화인 중에 가장 출세한 정치인이요? 저는 문성근 선배님이라고. 아, 저도 왜냐면 문성근. 당 대표를 했어. 예, 그쵸. 그렇지 당대표 당 대표할 때 제가 측근이었습니다. 그때 어, 당대표 29일 29일 했어. 29일.
우리 그러면 근데 하여튼 연기는 제일 못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가계가 훌륭해서 많이 알려졌지 실상적으로 그 개인의 인성이나 연기력 이런 게 좀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이걸 명계남 배우님이 가장 열받아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영화계의 개통을 흐려놓은 사람이 바로 문성근 배우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전에도 어디 가서 얘기했었는데 우리 명계남 배우님 그리고 문성근 배우님 그리고 이창동 감독님 세 분이 나란히 앉아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제가 그걸 목격을 했어요. 근데 명계남 배우님은 52년생, 문성근 배우님은 53년생, 그리고 이창동 감독님은 54년생이었어요. 연배가 제일 높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다 말을까? 다 말을까? 이창동 감독님이 개나마 이러는 거야. 아니 2살 위인데 그래가지고 아니 네가 왜 네가 어째서 나한테 반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창동 감독이 아니 나하고 성근이하고 말을 트고 성근이 또 너하고 말을 트자니 다 같이 말을 터야 되는 거야. 아니 그리고 대한민국 1살에서 100살까지 다 친구 되겠다. 한 살씩 올라가면은. 윤석열이가 나이. 자기보다 구기수 위랑 다 트고 9살 아래랑 다 같이 먹듯이 이렇게 다 그냥 그렇게 된 거죠. 재밌는 얘기 그냥 김 목사가 한 얘기입니다. 그 영화 산업에 이제 오랜 기간 또 종사하셨고 이제 이 작품에 아무래도 저희 작품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가지고요. 네네. 뭐 영화를 평가하시는 눈이야 저희 세 사람보다 훨씬 더 또 지금 시청자분들보다도 훨씬 더 오래 보셨으니까 이번에 나온 제가 아까 오컬트 정치 스릴러 영화 이제 신명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명계남 배우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신명이라는 작품은 점수를 주신다면 어느 정도라고 점수를 일단 스스로 주고 싶으십니까? 제가 뭐 그런 것을 영화계에 있었다고 평가할 만한 건 아니고 이 영화는 하여튼 좀 특별한 영화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일반 분류상으로 하면은 독립영화라고도 분류되고 뭐 무슨 거대 자본이나 무슨 이를테면 자본이 투입돼서 만들어진 영화가 아닌 점,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펀딩을 통해서 한 점, 그리고 제작 의도 자체도 우리가 짐작하거나 지금 얘기되듯이 어떤 목적성과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이 이제 좀 다르고요. 저예산 영화고 그리고 영화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전에 홍콩 영화 이소룡이 영화 볼 때는 이를테면은 추석 때 이제 식구들이 다 시골에 내려서 모이면은 첫날 무슨 뭐 제사 지내고 인사드리고 한 다음에 둘째 날은 고스톱 치고 윷놀이하고 그러다가 셋째 날 휴가 되면은 할 일이 없어지니까 야 우리 영화나 보러 가자. 되게 이제 그래서 식구들이 홍콩 영화를 보러 가죠. 이거는 영화가 가지는 속성 중에 이제 그런 코미디 영화나 이런 액션 영화를 보는 거는 세상의 고통이나 뭐 이런 귀찮은 일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영화가 제공하는 환타지인 거죠. 그러니까 있지도 않을 것 같은 일을 가서 그거 보면서 잊어버리는 거죠. 막 깔깔거리고 뭐 SF도 그러고. 근데 영화의 또 하나의 순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던 거 놓치고 싶던 것에 우리가 발 디디고 살고 있는 이 땅의 얘기를 그대로 그냥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손님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건 되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가까운 예로 뭐서 서울의 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업 영화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메이저 자본이 취급돼서 돈을 많이 벌긴 했으나 그거는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를 다시 상기시켜주고 기록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 거죠. 이 영화도 이제 그런 쪽에 들어가죠. 더군다나 영화는 자본주의 예술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산업구조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유통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와. 그러니까 극장에서 안 걸어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시는 대로 그 열린공감 TV의 정찬수 PD가 그 열정과 이거를 대선 전에 개봉해야겠다, 기록해야겠다. 또나 이제 이걸 뭐 길게 얘기 드릴 것도 없어요. 영화를 어떻게 평가하시냐니까 짤막하게 한 부분 더 정리하면은
12월 3일 날 계엄령이 선포되고 12월 중순쯤에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해서 1월 초에 김규리랑 배우들을 캐스팅하기 시작해서 3월 22일 날 촬영이 시작돼서 24회 동안 촬영을 해서 4월 30일 날 촬영이 끝나고 5월 말에 개봉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전문가가 아니시라도 그렇게 보시죠. 네. 뭐 이창동 영화는 뭐 한 1년 전부터 준비해가지고서 뭐 촬영도 한 6, 7개월 걸리고 그다음에 후반 작업도 뭐 한 그에 버금가게 걸리고 그러죠. 박하사탕에서 그 철교 장면 있잖아요. 네. 나 돌아갈래. 네. 그 철교를 구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찾았습니다. 전국의 철교를. 쌍철교여야 되고 양쪽에 굴다리가 있어야 돼, 굴이 있어야 되고 그런 철교를 찾기 위해서 전국의 철교를 다 뒤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일테면 그 제작자와 시나리오 작가의 열정과 그러면 자기 속의 그런 그 의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펀딩하신 일반 그 네티즌들 구독자들의 그 열정들이 만들어낸 그런 영화죠. 그래서 좀 특별한 영화다. 그리고 물론 허구의 세계지만은 우리가 다 알듯이 현실의 어떤 모티브를 두고서 그거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이 타임에 보시는 게 아닌가. 박하사탕 제작자가 또 우리 명계남 선생님. 특별한 영화라고 또 의미도 부여를 해주셨는데 뭐 굉장히 뭐 빡빡한 스케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손익분기점을 또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저 이를테면은 저 예전에 이런 종류의 영화 뭐 나도 조국인가 하는 영화도 있었고 최근에 그런 몇 가지 영화도 있잖아요. 그대가 조국. 그대가 조국. 그게 손익분기점 넘기가 힘들 거거든요. 힘든 건데 대개 그래서 이제 안 될 경우에는 왜냐하면 유통해서 극장에서 안 걸어주면 끝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커뮤니티 상영이라고 해서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극장을 하나 빌려가지고서 이렇게 번개하듯이 해서 이렇게 이제 유통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 경우는 정식으로 진짜 제가 볼 땐 무모할 정도로다가 제작사에서 거기다 대고 부딪히고 사람들한테 호소하고 해서 아마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영화에 참여한 사람이지만은 배우로서 약간 놀라운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 쪽의 힘인가? 아직 그 봐야 될 사람이 몇 사람 안 본 사람은 있어요. 뭐 김건희 씨라든지 몇 사람이 안 본 것 같은데 몰라요.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이 주술과 관련된 얘기가 그동안 3년 동안 많았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식자들 사이에서는 입으로 옮기기가 어려운 얘기잖아요. 아유 어떻게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진짜 어이없는데 이러고 레거시나 공중파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에 관계되는 그 주술과 권력과 관계된 얘기인데 그게 웃기지 않습니까? 뭐 청와대를 그렇게 옮긴다라든지 뭘 어떻게 근데 그것을 우리가 듣던 거 상상하던 것들을 영화라는 것을 통해서 상기시켜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있고 특별한 영화다. 천만이 보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손익분기점을 넘었고 뭐 그건 다행인 거죠. 국장 구하기도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관객들에게 반응이 있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맡으신 캐릭터가 일단은 김충식 우리는 아는 김충식인데 김충석으로 나오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요게 사실 국회 쪽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몇 번 튀어나왔던 이름이긴 합니다만은 잘 이게 알려지지 않은 캐릭터이기도 해서 그렇게 많이 튀어나오지도 않았죠. 맞아요, 지나가고 맞아요. 아는 사람들도 뭐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하여튼 굉장히 그 중요한 인물인 것 같아요. 급한 이 세계에서 지난 3년간의 이판 세계에서 그 실제적인 인물에 대한 취재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제 역할이 크게 이렇게 부각되진 않았으나 중요한 포인트의 그 대장 역할 더구나 일본 주술 그 무속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의 포인트 역할을 하는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는데 너무 섬뜩해요. 그렇게 많이 나오시진 않는데 진짜 너무너무 굵직한 역할을 여기서 보여주셨어요. 아니, 그거야 뭐 연기를 잘하니까 그런 거.
아니, 제 명배우인데 그거는 뭐. 근데 그 인물은 중요한데 예. 아마 근데 영화로 보면은 이 제작자가 욕심이 많아서 할 얘기가 많아서 예. 잘 특별히 전달이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더구나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제 저 김규리 씨가 한 역할이라든지 그 예. 추적하는 PD의 안내상 씨 역할 같은 것들이 그게 흐름을 끌고 가니까 그러는데 예. 그래서 양념처럼 들어가 있는 역할이 제가 한 역할인데 예. 아마 이거는 저 무슨 OTT 드라마나 이런 거는 막 한 10부작 이렇게 하면은 외국에서도 오. 이렇게 다루어질 수 있는 우리로서는 부끄럽고 좀 국격이 떨어지는 사건이긴 하나 예. 그럴 수 있는 드라마적인 요소가 있다. 아니 지난 3년 동안 영화나 만화 같은 거 많이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네. 만화 같은 그러니까 이야기. 수도 없는 소재가 이렇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계엄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참 대한민국은 전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저 혹시 선생님, 네. 그래서 그 우리 신명 만든 네. 거 그 실제 촬영을 했는데 시간이 넘쳐가지고 날려버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있을 거예요. 예,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저도 몇 개 찍었는데 한두 장면은 날라갔고 예. 하여튼 그 양이 많은 데다가 예. 그리고 또 시나리오 처음의 양보다도 많이 줄었대요. 네.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어떻게들 보세요. 영화들 많이 보시는지 모르지만 상업 영화의 보통 길이를 1시간 반 정도로 칩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관객들이 지루함을 덜 느끼고 뭐 이런 시간이기도 하고 극장에서 하루에 몇 번 상영하느냐 극장주들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6번 상영하느냐 5번 상영하느냐. 예. 제가 만든 이창동 영화 같은 데는 2시간 반씩이나 걸리는 영화고 그러니까 아니 뭐 아라비아의 로렌스 같은 거 뭐 대부 같은 거 3시간까지 가는 거는 극장에 걸어봤자 뭐 4번이나 5번 못 걸거든요. 예. 하루에. 그래서 1시간 반 정도가 적당한 게 길인데 영화도 2시간 가까이 돼요. 기내가 생각보다. 오.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제작하면서 이걸 넣어 마라 이 얘기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예. 것들의 갈등을 이제 감독과 제작자가 겪으면서 그나마 예. 그렇게 만들어낸 거지. 그 나중에 OTT 올라갈 땐 그걸 좀 다 웬만하면은 다 넣어서 좀 개봉하면 어떨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이제 나는 뭐 버전. 출연하고 돈 받고 끝나기 때문에 그건 모릅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이고 네. 아마 자 말로는 더 길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보고 싶다라고도 얘기를 하시는데 정혜지가 이를테면 그 충식이 역할도 길고 그래가지고서 네. 그때 형님 또 나오셔야 된다 그러긴 하는데 뭐 나와봐야 뭐 계약이 돼봐야 하는 얘기죠. 아니 요 시점에서 잘 몰라서 그런데 예. 후반 작업을 하다가 이거 다시 찍어야겠다 해서 다시 찍는 경우도 있습니까? 보통 영화에 그런 경우 많죠. 그런데 이번 경우는 시간이 급하기 없어서. 때문에 예. 찍을 때 완벽하게 찍어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예. 이 감독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고 아주 참 제대로 했다고 봅니다. 네. 저기서 진지한 이야기자 10초만. 네네네. 네. 카메라 어디지? 네. 카메라가 아마 예. 이쪽 하얀 거. 전국에 있는 민주당 시장, 군수, 구청장 여러분, 좋은 영화입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많이 보실 수 있도록 문화의 일환으로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퍼뜨려 주시고 상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 있죠? 저런 얘기를 해야지. 저런 얘기를 해야지 김 목사. 알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 이거 성도님들과 함께 꼭 보셔야 됩니다. 이 영화를 보셔야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어떤 세상을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집사님, 있습니다. 원사님 거기 뭐 무당이 나온다고 해서 보지 않아야 된다 하지 마시고 보시라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전국에 계신 앵커님들. 자, 근데 이 방송 좀 이상한 거. 자, 근데 이제 저희 선생님 특검 이제 공포 됐으니까 김건희 특검도 가잖아요. 네. 근데 그 영화에 나온 그 김규리 씨가 통일 대통령을 꿈꾼다면서요. 근데 이 통일 대통령 얘기를 우리가 사실은 디올백 이슈가 화제가 됐을 때 그 비디오에서도 김건희가 스스로 자신이 뭐 통일 대통령이 어쩐다 저쩐다 얘기를 떠들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영화 신명이 뭐 논픽션이긴 한데 특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는 영화 찍으시면서 그런 생각도 좀 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
뭐 제 마음대로 그냥 되도 않는 소리로 한다고 치면은 그 이 영화의 개봉 시점이 언제가 좋으냐를 아마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특검이 가고 이제 많이 불거질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고 되면은 이 영화가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은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처음에 손님이 많이 안 들더라도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좀 기다리면서 차근차근하게 이걸 하자 이제 이런 조언까지 했었는데 예. 손익분기 좀 넘었으니까 예. 저는 특검을 통해서도 그 주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과연 밝혀질까 이것도 의문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증거도 그렇고 그것을 입에 올려서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도 좀 우스운 일이에요. 이렇게 가십거리로 치부될 가능성이 많고 예. 그게 개수영전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밝혀내며 그것이 이 국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해를 끼쳤다를 증거할 방법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가십거리로 치부가 된단 말이에요. 예. 아니 그럼 거기서 개가 수영을 했다는 그럴 때면 털레기를 뽑아내고 그거를 유전자 검사를 하고 그래서 개수영장에 촬영하는 것도 없죠. 예. 하긴 비아폰마저도 그렇게 없애는 판인데 그래서 그것들이 자세하게 밝혀지지는 않겠지만은 예. 분명히 이 그 청와대 이전 문제나 여러 가지 그동안에 진짜 입에 담기도 창피한 여러 가지 얘기들 뭐를 날짜를 받고 한다는 얘기 이런 얘기 여기도 날짜 받는 얘기가 이 영화에도 나옵니다. 날짜를 받았어 잡았어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들이 이제 특검이 가면서 그 실체적인 그런 농단의 것이 밝혀지면은 그 여인에 대한 그 권력의 화신인 여인에 대한 것들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될 거고 무엇 때문에 저런 짓을 했느냐 왜 저렇게 했느냐라는 그 이를테면 러시아의 그 누구야 무슨 그런 친구도 아니고 그렇게 주술로다가 라스푸틴. 라스푸틴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우리 외갓집도 황해도 해주에서 무당 출신이지만은 이거는 그래서 그것이 다시 조명받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때 되면은 예. 제 욕심은 예. 영화를 좀 보완을 해서 이런 식의 뭐 목표 오컬트가 아니라 예. 이거를 다큐 형태로 다 기록을 해서 더 그걸 많이 취재하고 증거하고 있는 분들이 정리를 해서 붙여서 검찰의 그 중간 수사 발표, 예. 특검의 중간 수사 발표는 별거예로 예. 극장에서 그거를 다시 한번 보는 기회가 되면은 확실하게 저쪽을 몰아붙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법적이거나 아니면 텍스트 레거시 미디어에서 이 주술에 관계된 권력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다들 쪽팔려하고 안 다룰 거라고 저는 봐져요.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 같이 이런 사람들이나 이렇게 뒤에서 모여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나 하지. 예. 이게 중점적으로 안 다뤄질 가능성이 많다. 예. 왜냐면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 이 영화가 그런 의미에서 좀 다르게 다뤄졌으면 하고 이걸 또 누가 또 더 만들었으면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 해야 될 게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 엉성한 말도 안 되는 발상에서 시작한 엉성한 내란하며 예. 예. 어떻게 이렇게 내란을 합니까? 예. 예. 참 그 오늘 선생님 모시고 너무 지금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벌써 끝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혹시 정치 얘기 한 10분 정도만 더 해도 될까요? 우리 선생님 모시고? 하세요. 제가 저는 안 해도 되고. 아니요. 같이 했었으면 좋겠어요. 저 또 기억에 남는 게 예. 2012년에 민주당 대표가 김한길이었어. 예. 그때 노무현 대통령 기일이었는데 네. 김한길이 봉화에 갔는데 네. 선배님이 마이크에 잡고 김한길이 너무 시원한 거야 그때. 그때 기억하세요? 내가 뭐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너무 시원한 거야 진짜.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아니 뭐 어쨌든 특검 얘기도 했고 뭐 저희 에피소드 얘기도 앞서서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가 됐잖아요. 네. 뭐 우리 명예단 선생님께서도 지지유세를 나오셨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하시는 마음이야 뭐 누구보다 아니 뭐 다들 그러시죠. 예, 더 높으실 텐데 일단은 지금 이제 집권한 지 7일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동안 이제 보시면서 어쨌든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왜냐면 오늘 저희가 들어오시기 전에 네. 아니 장 차관이나 공공기관장을 국민한테 인사 추천 받아가지고
가지고 하겠다라는 지금 발표가 나와서 뭐 이런 거 당신 추천했어? 제가요? 나 안 했어?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 행보 평가하시는지. 저는 아마 이제 증거하고 보시게 될 텐데 저는 이제 그분을 좀 압니다. 예전부터 아는데 일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을 아는데 예. 저게 이제 야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야 저런 식으로 해, 그렇게 해서 하나, 뭐 그래도 적으로 다 뽑아놓고 정해놓은 사람이 있을 텐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 양반은 진정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민이 주인이다, 나는 그 주인이 고난을 위임한 일꾼이다라는 것에 충실하게 모든 것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뭐 백가쟁명으로 많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 자신 많을 추천할 텐데,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중지를 모으고 그리고 자기 아는 사람들밖에 모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아무리 해안이 있다고 그래도 만났던 사람들의 능력만 알지 모르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 중에서도 이용섭 광주시장까지 네, 한 네, 네, 국기장장 국세청 그 양반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일면식도 없었어요. 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랑 보니까 관세청장을 그때 하고 있었는데 네. 굉장히 획기적인 업무 개선 시스템을 만들고 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 불러서 국세청장을 시킨 거예요. 네. 이용섭 깜짝 놀랐죠. 자기는 노무현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나보고 국세청장을 하라고 해서 일을 한 거예요. 네. 그 일을 열심히 한 거죠. 네. 그러면서 그 이용섭 장관은 이렇게 대통령을 모르던 사람인데 대통령하고 같이 일해보니까 이 양반이 신문에서 얘기하고 그렇게 떠들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 하고 감동해서 더 일을 열심히 해서 완전히 노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네. 이를테면 코드 인사도 아니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보다 그런 짓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사람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네. 물론 자기하고 일에 맞게 코드에 맞는 사람을 쓰는 게 동력을 얻는데 중요합니다. 아마 그런 비판도 날 거예요. 아니 이럴 때 무슨 사람에 대한 평가들이 그런 식이 우리 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 저 사람은 우리 쪽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말 듣고 우리랑 이렇게 DNA가 같은 사람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막 밀고 가잖아요. 네. 근데 그게 편할 수도 있죠. 네. 그러나 그걸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훌륭한 인사권자가 아닌가 하는 점에서 예. 훌륭하죠. 그 추천인 명단에 나만 들어간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할 것이고 예. 그게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 그렇긴 예. 하겠지만은 예. 굉장히 중요한 예. 이게 한 가지 멋진 쇼 같은 재미있는 이벤트 같은 거리를 넘어서는 진정성의 함의가 있다라는 것을 내 것이나 저쪽에서 보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이거는 더더구나 의미가 있다. 그쪽에서는 우습게 생각했지만은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당해? 이게 얘기가 있다. 자신감이 있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개방하고 네. 어쨌든 공개적으로 하시고 국민들에게 어떤 인사 추천권 같은 것도 넘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가능한 한 개방할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 네.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각도 많이 난다고. 그렇죠. 다들 노무현 말씀하시는데. 대통령의 이른바 그 정부 이름이 참여정부였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국민들의 참여를 위해 똑같은 하나의 목적을 갖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저도 네.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정도는 제가 추천 좀 받아도 안 되겠습니까? 제가 대구 독립영화협회라는 것을 30년 전에 만들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네. 지금 저 인사형 실천화 요걸 통해서 하는 추천은 예. 장차관급 이상 또는 이제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장이기 때문에 그건 따로 뒤로다가 뒤로다가 저한테 부탁을 하시면 알겠습니다. 우리 명예남 배우님께서 예.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영화인으로서 일생을 사셨고 예. 이제 예술인으로서 고생 많이 하셨죠. 제안을 안 받으셨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안을 받았지만은 예. 아이고 제가 그걸 맡으면 노 대통령께 누가 된다. 아니요 그때는 예. 뿌리치기도 아니 무슨 사실 그렇게 뿌리치진 않았어요. 근데 예. 시키질 않았지. 근데 한 사람이 인터셉터가 그때는 예. 그 노사모라는 것이 워낙 두드러졌고 예. 그다음에 그렇죠. 문성근 내 이름이 배우니까 이미 알려졌으니까 굉장히 주목을 받는 상황이어서 예. 대통령님께서 그런 표현까지 공식적으로 하셨어요. 예. 하도
저 둘이 다 해먹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것이 얘기 있었지. 미리 얘기가 나오니까 대통령께서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저 두 사람은 앞으로 절대로 임명직 모두 절대로 내가 안 시키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거는 뭐 부담이 되는 일이니까 주목을 받는 인물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래야 무슨 뭐 잘할 수 있었겠죠. 근데 문성근 씨는 더더군다나 여러 가지 일테면 나중에는 뭐 민주통합당 대표 29일까지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29일 활동 계획을 잡으시라고 하더라고 해가지고 끈기가 없어가지고서 오래 못했지만은 이제 정치에는 원래 좀 맞질 않아요. 이를테면은 낯가림이 심해서 이를테면은 그 상대방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사람들 저쪽 당 사람들이랑 로텐더를 해서 악수하고 잘 계세요 좀 건강하십니까 체육구 다니면서 이런 얘기 못할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정치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놀랄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조금 더 진일보해서 현실적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 더군다나 그거 이 대표의 SNL 계정 메시지로 다 추천할 수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으면 우리끼리 그런 얘기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 때 이 SNL이 활성화되고 트위터가 SNS가 활성화되고 트위터가 있고 그랬으면은 이 양반은 진짜 대단했을 거다. 상황이 좋아하니까 나셨겠지. 한번 하셨을 거예요. 오늘 아침 국민 여러분. 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왔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요. 이렇게 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좋아하시고 하셨을 것이고 이를테면 예전에 트럼프가 하던시 하루에 100개, 200개씩 트윗을 올리고 막 하던시 그게 그쪽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써먹지만은 이게 소통과 직접 소통. 그러니까 왜곡과 이런 이 비난 오다가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이 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직접 소통이 많아지실 거라고 봅니다. 소통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어쨌든 굉장히 높은 평가를 주시는 것 같고 국민 대다수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약에 계셨다면 그렇게도 하셨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 주셨는데. 하나 더 이제 궁금한 게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대에 노무현 정부 시대의 진보 언론의 모습에 대해서 아마 우리 명 선생님도 기억을 잘 하실 거고 두 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사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제 일주일 됐는데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단독 기사가 나오는 언론들을 보면 대부분 사실 진보 유권자들 민주 진보 진영 유권자들이 과거 일주일 전만 해도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아프게 때렸던 언론사들이 많이 지금 이재명 정부를 검증한다는 기사를 내고 있거든요. 약간 그 노무현 정부 때 기시감이 든다? 이제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세 분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요. 노무현 대통령 때 생각나는 게 딱 세 가지. 하나는 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연정. 대연정 기억나고 그다음에 이라크 파병, 그다음에 한미 FTA 이 세 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른바 진보 언론이 세게 때렸는데 이거는 노무현 정부에 관한 애정을 가지고 잘 되라고 때린 게 아니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정통 진보인데 노무현이 쉽게 말하면은 진보의 정통 주류도 아니면서 어떻게 네가 이런 통합적인 행보를 할 수 있느냐라는 비아냥거림으로 때렸어요. 굉장히 강하게 노무현 정부 망해라고 때린 거예요. 저는 그런 느낌을 진심으로 받았고 이라크 파병이라는 게 물론 평화를 유지해야 됩니다만은 현실로서 대통령이 되면 국익을 위해서 미국이 하자는데 그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그 당시에 진보 언론이 엄청나게 씹었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 문제는 진보 언론이 시대에 뒤떨어진 거예요. 세계사적 조류가 글로벌리제이션인데 그걸 어떻게 거부해? 자기들이 퇴행적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노무현 정부를 그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부에서도. 내부에서. 그러니까 무시한 거예요. 네가 뭔데? 뭐 이런 것이 강했어요. 노무현 정부 때도. 그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그 일부 언론이 지금 갈고 있는 칼날을 갈고 있는 모습에서도 좀 똑같이 느껴져요. 유사하게 느끼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나와서 그런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을 들지 않더라도 이렇게 딱 당선되고 나니까
취임하자마자 이쪽 진보 좌파 쪽에서는 민주노동당 계열이나 노동자들 계열에서는 아니 우리가 같이 힘들어서 대통령 만들어줬는데 빨리 저 새끼들 거 다 뺏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안 뺏어와? 이 요구가 빗발쳤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아니 어디서 무지랭이 같은 시골에서 검정고시 출신이 어쩌다가 바람 타고서 대통령이 돼가지고서 우리 거 다 뺏어가려고 그러네? 하고서 겁을 먹고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소. 양쪽으로부터 취임 초기부터 공격을 당해서 고립무원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 근저는 자기 것을 뺏어간다고 하지만 네가 뭔데 이게 강했어. 운동권 엘리트 네. 주의가 있었어요. 내가 누구라고 딱 이름을 아, 예, 얘기하겠습니다. 최장집, 경향신문 이대 장지 맞죠? 있고 하여튼 다 그랬어요. 아, 예를 들어 그래서 장기표 이런 사람들부터 해서 엄청나게 있었어 그 당시에. 그렇죠. 그렇게 그 이재명 대통령은 더한 경우죠.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 때는 취임 11일째 되는 때부터 조선일보에서 탄핵을 언급한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론이라는 이를테면 파워 엘리트에 속하는 분들의 눈에도 탐탁지 않게 보일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무슨 뭐 저 중학교 동창도 없고 고등학교 동창도 없고 도시 빈민 노동자로 다 이렇게 살아서 자기가 이렇게 저 동네에서 만날 수 없는 친구였고 우리하고 부류가 다른 사람이잖아요. 분명하게 얘기해서 따지고 보면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재명을 미워하고 싫어할까? 사람들은 왜 노무현을 싫어하고 미워했을까? 자기하고 종자가 다른 거예요. 이게 범접할 상대가 아닌데 여기 끼워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용인이 안 되는 거예요. 용인이. 예,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의 공격은 지속될 건데 예. 노무현 대통령보다 나을 거라고 보는 것은 예. 내가 기대하는 것은 첫째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이 양반은 아주 놀랄만한 성과를 처음부터 내기 시작할 거다. 일로 보여줄 거다. 예. 아니 김밥 먹으면서 9시간 이렇게 9시까지 회의하는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처음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들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들은 그때 노무현 대통령 됐으니까 허우 됐어 끝났어 하고 저부터도 노사모 이거 기득권 조직이 안 되니까 조직 해체해 그러고 다 생활정치로 시민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런데 공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탄핵을 당하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년 있다가 우리가 다시 모여서 힘이 돼주자 하고서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개딸이든 민주당의 이를테면 기간당원이든 절대로 가만 안 되고 지금 빨리 민주당 기간당원 배가 운동을 시작해야 되고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됐어 신났어 아우 얼마나 좋아 그저께 봉화에서 나는 처음 봤어요. 개딸들 20명이 저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뭐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보고 신이 나서 돌아다니던데 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지? 어떻게 할 거지? 저는 뭉쳐서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응원하고 기다려야 되고 예. 그리고 내가 뭐 시간이 없어 여기 소개는 못하지만 오늘 인터넷에서 본 글에도 하나 보면은 예. 우리가 다 들어앉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재명을 기다리지 못하고 노무현을 기다리지 못했던 게 있어요. 그냥 저 FTA 그렇고 막 좀 기다리고 봐야 됩니다. 며칠 전 언론에서 그런 언론 쓴 사람이 있다면요.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장사에 손님은 아직도 없다고 그러는 것 때문에 한국경제신문 3일 된 다음에 3일 지난 다음에 그걸 기사라고 인터뷰를 해서 씁니까? 예? 기사라고? 예. 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전화를 켜놓는 이유는 예. 어디서 출연 요청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게 난 그게 기사냐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예. 여기도 그렇고 이런 우리 인터넷 방송에서도 네. 끊임없이 그런 이 흐름을 추적을 해 나가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빤하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은 정치보복 안 한다고 했어요. 자기가 당한 게 정치보복이 아니라 그건 탄압이었고 그 탄압을 받았던 내가 하면은 그게 보복이 되는데 네. 그거는 없애자. 그러나 내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럼요. 거지 예, 그럼요. 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당연하죠. 예. 근데 벌써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구분 안 하잖아요. 네. 저거 한다고 보복한다고 그러잖아요. 특검 안 되니까 예. 이렇게 호도를 해서 한다고요. 근데 이거를 똑같이 그렇게 언론에서 다루냐고요. 예. 그 얘기에도 똑같은 마이크를 주고 똑같은 50%의 마이크를 주고 예. 이게 되냐고요. 이거는 정리를 빨리 해야 되고 그다음에 통합의 문제는 또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 그렇게 물타기를 한단 말이죠. 이거를 우리 이쪽 이 유튜브 언론에서는 끊임없이 지적하고 꼬집어내고 해야 되고 예. 자기 뭐 시켜달라고 추천하는 거 말고 네. 아니 그렇게 근데 네. 지켜보면서 예. 응원해야 된다. 아이고, 그 네. 우리 명계남 선생님은 이제 참여정부 때부터 쭉 봐오셨는데 이게 사실은 기득권 대 반기득권 네. 이 저 대통령과 언론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렇다면은 이 미디어 지형이 달라진 게 없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항상 이렇게 언론과 그렇게 저 기득권에 젖어 있는 언론과 다툼을 벌여야 되는가? 이 기본적으로 언론의 지형을 좀 바꿔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유튜브가 알아서 잘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멈추지 않고 네. 뭔가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선생님, 저는 과제입니다. 그게 예, 네. 뭐 노사모로 상징되었던 노무현 대통령 시대의 인터넷에서의 그 물결 그걸로다가 이제 이렇게 바람을 일으킨 점이 있는데 네. 그 이후에 저는 잘 모르지만은 그 인터넷 업계에서 그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중간부터 들리는 정보가 저쪽에서 인터넷 쪽을 굉장히 보강을 한다. 돈을 그렇지. 투자하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거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유수한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예. 그래서 투자하고 저쪽에서는 댓글 부대도 만들고 그런 것을 했고 우리는 예. 느슨하게 예. 그게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 일이 아니야. 그건 자발적이라야 되지. 그렇게는 조직되지 않아 하고 치부를 했거든요. 아, 예. 근데 이것도 돈으로다가 가능한 것이 돼버린 거예요. 요즘 보십시오. 유튜브에서 1등부터 15등까지가 누굽니까? 저쪽이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 쪽은 한두 개가 있고. 예. 우리는 그거 억지로 되는 거 아니야. 암만 해보라고 그래. 이렇게 하고 많은 경향이 있어요. 예. 근데 이런 느슨함이나 그 쓸데없는 진보의 오만함이 그렇지. 일을 그르친다라는 거죠. 네. 저쪽은 끊임없이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예. 평산마을 가봐요.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그 왜 그럽니까? 물론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은 그 차이가 굉장히 이제 거리를 나중에 크게 벌어지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절대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가장 파워풀한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길은 굉장히 멀고 험하다. 그리고 그 공격이나 저항은 셀 것이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요즘에 저항이 없으면 개혁도 없다라는 말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이 사람은 갈 거예요. 이 대통령은. 예, 예. 왜냐하면 뒤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뒤에 뭐가 없다. 저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저 편할 때 얘기할 때 저를 명장이라고 부르니까 네. 아니 뭐 예전에 그랬어요. 그 뭐 전에. 예. 저는 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할 뿐입니다. 네. 아. 내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저는 뒤에 뭐 눈치 봐야 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저쪽에서 무서워해야지. 예. 이재명이를 우리가 괴롭혔으니까 저 괴롭힘 당한 사람이 저게 오죽하겠어.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면 그러니 우리를 죽이려고 들 거야. 예. 이런 불안에 떠는 것보다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진짜 편하지 않을까. 예. 그렇지. 예. 그런 짓 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 이 아유. 대통령은 그런 짓 할 시간이 없어요. 예, 아니 뭐 너무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우리 희망님께서도 명계남 배우님 응원드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 주셨고 우리 제이미님도 좋은 말씀 잘 새겨 들었다고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오늘 제가 전달받기로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저희가 선생님을 또 붙잡고 있어가지고 오늘 특별 출연해주신 우리 명계남 배우님 박수로 또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영화 그때 네. 쓸데없이 떠들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더 길게 하면 돈 더 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자르는 거. 뭘 엑스표를 하고 그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늙어서 네. 주제는 없이 떠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많은 분들이 말 좋아해 주셨고요. 많아지고 예. 늙으면 이렇게 모자를 흘리고 아침잠 없어지고 잘 삐지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아닙니다. 아유. 저는 한마디만 더 하면 아 네. 예전에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뒤로 물러나자 우리가 전부 다 제가 그렇게 나섰지만은 저는 그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안 나오던 유튜브에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끝까지 지켜야 된다. 힘을 줘야 된다. 어떻게 100% 마음에 들게 못할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고 예. 우린 힘을 줘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나와서 주제 넘은 소리 모르는 얘기 떠는 겁니다. 아, 아닙니다. 앞에서 저 유튜브에서 이 선배 언론인들께서 잘 이끌어 주시고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아유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형 반가워요. 예. 네네네. 예. 우리 저희 스태프 여러분들께서 우리 명계남 선생님 잘 모셔주시고요. 네. 내가 무슨 늙은이니까? 몇 시간이요? 아 정말 참. 선생님 전화번호요? 네. 예, 제가 전화번호인데 네. 네. 저기다가 저 문자로 남겨주시면 아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끔 괴롭혀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우리 명계남 선생님은 감사합니다. 예. 예. 아유 또 먼 길 또 잘못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동안 얼마나 또 힘드셨겠어요. 예. 또 몸도 안 좋다고 하셨는데. 여긴 더 하는 거예요? 네. 아 예 좀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상하면 되네. 이 여기가 터가 좋은 빌딩이에요. 아, 네. 나도 여기 있었어요. 예전 뭘로 계셨어요? 2층에. 2층에. 예. 네. 오, 아, 여기가 2층 아니에요? 예, 여기가 이제 2층이죠. 2층에 있었어요. 예, 우리 명계남 선생님의 말씀을 좀 더 듣고 왔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말씀이 아까 이제 진보 언론들의 이 태도에 대해서 이제 아까 언급을 해주신 대목과 우리가 또 유사한 얘기는 하긴 해야 돼가지고 그 지금 이제 뭐 두 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김병기 원내대표 건 보도가 있고요. 그리고 위성락 수석건이 보도가 있고 더불어서 이제 사실 어제 저희가 좀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민정수석건 관련된 얘기도 뭐 보도에 따르자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보도와 관련돼서 뭐 충분히 보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일단 들어볼까요? 저는 그 오광수 수석, 그 다음에 위성락 안보실장, 안보실장. 이분들은 고위공직자지만 비서예요. 비서는 일단 대통령이 쓰는 사람이 편하면 최고예요. 네. 그렇게 그리고 접근했으면 좋겠고. 비서가 대통령 뜻을 거스른다면 그 자리에서 자르면 됩니다. 경쟁이죠. 예. 네, 그렇죠. 뭐 걱정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과도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예. 생각도 들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오광수 수석 관련해서는 네.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본인의 허물이 있다면 문제가 된다라는 입장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또 여론의 동향도 봐야 네, 되는데 네, 이거 네. 길게 끌고 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오늘 김병기 의원이 터지면서 네. 그때부터 저는 이게 조직적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어요. 조직적 이재명 정부 흔들기다. 그렇죠. 초반에 이재명 정부 군기잡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병기 의원의 이 아들 관련되는 이야기는 예전에 몇 번씩이나 나왔고 네. 김병기 의원이 총선에 출마했을 때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녹취가 있습니다만 녹취를 들어보시면은 예, 기조실장과의 통화. 그렇죠, 그렇죠. 내부자들의 이야기고 항의성 멘트지 네. 청탁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첫 번째 원내대표 선거. 네. 원내대표가 특검법이라든가 다양한 법률을 주도해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개혁을 주도하는 자리입니다. 예. 그 선거를 앞두고 툭 튀어나왔다. 원래 알던 이야기가.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다. 예. 레거시 언론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부 출범하자마자 네. 길들이기가 아닌가라고 의심해 봅니다. 예, 뭐 지금도 이제 뭐 MBC 쪽 단독 보도가 나오는 걸 이렇게 쭉 보건데 실제로 이 기조실장과의 통화인 거잖아요. 이 김병기 의원의 아내가 기조실장과의 통화된 녹취가 오늘 나온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을 향해 이제 과거에 2016년에 작성한 입장문도 나왔는데, 이제 아들의 신체적 결함과 관련된 결격사항을 국정원이 문제 삼았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의사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제 이런 보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있었던 단독 보도에 또 김병기 의원의 오늘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거 원내대표 토론
끝나고 기자들과 일문일답 다음에 또 나온 보도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거예요. 감찰도 했고 네. 조사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수사를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오늘도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많이 나왔던 이야기예요. 예. 총선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예. 김병기 의원이 국회의원 출마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뚝 떨어졌다. 예. 그러니까 이게 길들이기 아닌가라고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 악의적으로 이것을 아까 이제 기획했다. 뭐 악의적이라는 표현까지는 안 쓰겠는데 예. 오광수 민정수석 나왔을 때는 아이고 진보 쪽에서 그럴 수 있겠구나. 네. 자라보고 놀란가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네. 우리가 그 검찰 독재 정권을 겪었으니까 네. 특수통이 오는 데 대해서 부담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적할 수 있지. 네. 이렇게 수긍하다가 네. 정치 전면에서 개혁을 주도해야 될 원내대표 선거에 이렇게 툭 튀어나오니까 예.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만큼은 저는 좀 단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단독 보도를 낸 언론이 MBC 아니겠습니까? MBC입니다. 네. MBC의 그 언론노조 MBC 본부 네. 여기서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MBC 뉴스가 보도가 친민주당이냐, 네. 친명이냐 계속된 압박이 이어져 왔어요. 네. 아마도 이 녹취 굉장히 오래된 이슈인데 네. 이거 하도 우려먹어서 이제 뭐 뼈도 남지 않은 그런 이슈를 갖고 또 문제 삼은 것은 그 이 레거시 미디어 특유의 중립, 공정, 네. 뭐 객관 이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봅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잖아요. 우리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얼마나 많은 언론의 자유를 만들어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훼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네. 다만 역지사지 생각해가지고 이 극단적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언론이 처했던 상황들에 대해서 막아주고 방어해준 건 또 누굽니까? 네. 그건 역시 우리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비판을 하시되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애정어린 비판을 해주셔야 되는데 남들에게 하는 비판들, 윤석열 정부에 대해 했던 비판들과 똑같이 적대적 칼을 들이대는 비판은 과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만약에 김병기 의원이 말이죠. 여당 의원으로서 예. 이제 뭐 원내대표가 만약에 된다면 원내대표로서 이런 일들을 한다면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2014년이면은 예. 그때는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14년이나 16년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14년으로 네네. 파악되는데 네네네. 그 아드님이 서류 필기 면접까지 다 합격했고요. 네. 그런데 신원조사 과정에서 탈락한 겁니다. 아버지가 국정원 간부 출신이고 또 본인 자신은 기무사 현역 장교예요. 떨어질 이유가 없어. 그 어떻게 신원조사 과정에서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현역 군인이. 그렇잖아요. 계속 아들이 떨어지니까 사실은 나 때문이다. 네. 내가 친민주당이라고 해서 예. 낙인 찍혀가지고 내 아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부모로서 얼마나 속 뒤집혀질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부인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남편이 국정원이었으니까 국정원 간부들 잘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억울함을 토로한 건데 이걸 가지고 갑질이다, 인사청탁이다 이렇게 연결 짓는 것은 예. 이건 그 정치 공작이고요. 저는 오늘의 이런 그 MBC 보도로 인해서 예. 민심은 더욱더 그 당심은 예. 더욱더 김병기 의원에게 기울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벌써 사실은 지금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이 지금 이번에 처음이 적용되기 때문에 뭐 댓글이나 뭐 사실은 민주당원들 많이 가시는 커뮤니티 이쪽에 가보면 다 사실은 이러면 김병기지라는 이런 반응들이 워낙에 많은 것도 사실인데 너무 공작적인 냄새가 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국정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뭐 오늘도 뭐 김병기 의원 보도 관련돼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던데 앞으로 국정원발 보도가 더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렇게도 우리가 내다볼 수 있을까요? 김병기 의원 모해하는 뭐 그것도 있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네. 자, 국정원에서 네. 국가기관입니다. 거기에서 그 기사거리가 나와서 밖으로 삐져나온다. 네. 그럼 뭐겠습니까? 정권 바뀌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를 밖으로 흘려주는 거예요. 국정원 내부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도 어쨌든 사람 사는 곳이니까 거기 안에도 친민주, 뭐 친진보, 친보수 이런 인사들의 어쨌든 알력 다툼이라고 할까요? 뭐 네. 내부 갈등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김병기 의원을 고리로 해서 지금 정부에 불만을 갖거나 내가 불이익을 얻을 만한 국정원 쪽에 있는 직원이 이거를 흘릴 수 있다. 뭐 그렇게 박지원 원장님이 예측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찌 됐든 간에 국정원발 문건과 관련된 보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차원의 그런 예상을 또 하나 해보고요. 뭐 저희가 사실은 이제 민정수석권 같은 경우는 어제 굉장히 보도가 많이 돼서 우리 또 박진영 민주연구 우리 박진영 비평학께서는 11시가 됐으므로 네네. 예.
또 긴급하게 들어가 보셔야 되죠. 네네. 네네네. 뭐 이제 같이 끝내는 거 아닙니까? 좀 더 하실래요? 사실은 저희 지금 제작진이 네. 우리 명계남 선생님이 네. 시간을 많이 벌어주셨다고. 아, 예. 예, 우리 이사장님은 좀 더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저는 죄송합니다.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할 이야기는 제가 다 했죠. 예, 꼭 하셔야 되는 주제는 저희가 꼭 했습니다.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오늘 아무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꼭 하고 싶어서 이거 예.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됩니다. 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진영 TV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예. 예, 저희가 오늘은 좀 순차적으로 내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이사장님 오랜만에 뵀으니까 네네. 예, 저희가 그래도 뭐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어서 예. 일단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건 말고도 사실은 이제 그 위성락 실장과 관련된 것 경우에도 위성락 실장의 이제 그 보도도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보도의 그 의혹의 대목들이 사실은 이게 이제 의혹 차원의 제기를 한다는 게 조금 더 미심쩍다. 이제 이런 평가들을 해주셔가지고 위성락 실장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 건 그리고 오관수 민정수석에 대한 건은 저희가 이제 이 정도로만 일단 정리를 하고요. 지금 특검 관련된 이야기도 사실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김양수, 김후곤, 한동수 이게 지금 특검 후보군이 압축됐다라는 단독 보도가 지금 나왔어요. 근데 이게 한동수 그 변호사는 다들 아시는 분일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 네. 진짜 감찰을 오래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당시 이제 윤석열 검찰에서 감찰을 담당하셨던 분이 한동수 변호사고 김양수 법무법인 삼현 대표 변호사. 요 분이 윤석열 정부 취임 후에 2022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바 있다. 이제 요런 대목이 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까 한동수 말씀드렸고 김후곤 변호사, 법무부 기획기조실장, 그렇죠. 서울고검장. 2022년에 윤석열 정부 때 사의를 표명한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3명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네요. 네. 예, 특검 후보군에 일단 물망에 오른 분입니다. 일단 지금 이 인물들의 면면을 좀 보건데 윤석열 정부 시절에 좌천됐거나 윤석열 정부 시절에 그만두거나 과거 윤석열 검찰을 감찰했거나 이렇게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후보들의 면면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일단 김양수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변호사잖아요. 네. 윤석열 정권 취임 직후에 법무연수원 여기가 서울에 있는 것 같죠? 네. 진천에 있습니다. 진천. 네. 완전히 좌천되는 거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는데 그때 같이 좌천됐던 사람이 누가 있느냐면은 예. 심재철 예. 그리고 이정수 예. 서울중앙지검장 했던 예. 그 심재철은 이제 법무부 검찰국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성윤 현 더불어민주당 예, 예, 의원 예. 그분도 이제 서울고검장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되면서 이 사람들을 집단으로 좌천시켰습니다. 네, 네. 예. 그래놓고 복수를 한 거죠. 본인도 사실은 추미애 장관 때 네.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거든요.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항상 이런 식입니다. 한동훈은. 그래서 간 분이기 때문에 이가 박박 갈리죠. 김양수 변호사가 그렇고요. 네. 한동수 변호사 이분 원래 판사 출신인데 대검에서 감찰부장을 공모를 했어요. 그때 들어왔지. 그때가 아마 조국 장관 때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윤석열이가 대검을 완벽하게 장악하면서 한동수 그 감찰부장 내 식구가 아니라고 판단해서였는지 계속 그렇게 갈구고 압박을 가하더니 나중엔 그 한동훈에 대해서 네. 검언 유착 관련해 가지고 예. 이게 아무래도 수사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예. 윤석열이가 네. 이 두 발을 예. 책상 위에 올려놓고 아. 발을 내린 다음에 네, 네. 큰 몸집으로 예. 한동수 예. 당시 예. 감찰부장한테 다가와가지고 협박을 가했습니다. 예. 큰 몸집의 사람이 이러면서 다가와가지고 예. 이렇게 증언을 한동수 변호사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 내용을. 그러면서 그때 윤석열이가 한 말이 있어요. 예. 눈가에 부에는 게 없냐. 눈가에 부에는 게 없냐. 예. 이랬던 한동수 부장인데 아주 치를 떨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한동수 변호사는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되게
또 유순하신 스타일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감찰하면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지. 증언을 많이 하셨어요. 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냐라고 진짜 방송에서 몇 번의 이제 고발성 증언을 하신 분입니다. 실제 책을 내시기도 하셨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어서 이제 그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김후곤. 네. 이분이 이제 서울 고검장 하다가 네. 윤석열이가 집권하고 2022년 10월에 그만뒀는데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정치를 검사가 정치 참여하는 거 예. 10년을 금지시켜야 한다. 검사가 정치하고 싶으면 10년 후에 하도록 해야 한다. 검사직을 검사 옷을 벗은 다음에 네. 물론 이건 이제 그만두자마자 했던 말은 아니고요. 예. 내란 직후에 했던 말인데 그러면서 했던 말이 내란 직후에는 네. 윤석열 내란 맞다. 딱 맞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 명 다 윤석열한테 예. 그 한마디로 치가 떨리는 사람들이에요. 네. 예, 어느 누구도 자격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일단은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보도를 압축을 해드리면 특검에 김양수, 조은석, 한동수 변호사가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 근데 이게 조은석 감사위원도 예.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도 역시. 네. 예, 뭐 직접적으로 윤석열이하고 마주칠 일은 없었지만은 이분도 사실 그 검찰 출신이죠. 예. 예, 그 윤석열이가 이제 그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예. 그 검찰총장 됐을 때는 이제 검사를 그만뒀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감사위원이 됐었죠. 감사위원으로 있는 동안에 윤석열의 이런 온갖 이 타락하고 부패한 예. 모습을 다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건에서 예. 주심을 맡으면서 이 윤석열의 이런 과오에 대해서 분명히 제대로 그 과실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었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윤석열과 불편한 사이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같이 뭐 검찰에서 뭐 상하 관계로서 같이 일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검찰총장으로서. 근데 예. 재밌는 게 연수원 동기입니다. 네. 예. 그랬구나. 연수원 동기가 음. 맞을 텐데. 죄송합니다. 연수원 19기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런 이제 인물들에 대한 평가를 좀 쭉 해주셨고, 요거는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에서 내부에서 지금 후보를 추려가는 이제 과정이다 보니까, 특검이 결정되고 사실은,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게, 일부 이제 여러분들 뉴미디어 많이 보시다 보니까, 특검에 오르시는 분들은 정당 경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규현 변호사 많이들 얘기합니다. 예, 안 되잖아요. 해병 사건 관련해서 예.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네.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 예. 그분은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네.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경력이 15년 이상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특검이? 그 특검보가 10년, 예. 10년이니까 사실 저희 아시는 분들 중에 특검 할 만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뭐 박지훈 변호사는 자기가 자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뭐 잘할 하면 할 수 있다. 그럼요. 예. 예. 근데 기왕이면은 네. 윤석열이가 이 보통 법꾸라지입니까? 네. 무식하고 그냥 깡패 같은 기질도 있지만은 네. 굉장한 법꾸라지예요. 이 네. 법꾸라지를 하나하나 제압해 가면서 법리대로 압박해 갈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강인한 투쟁력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그 뭐 특검이 지금 이 인선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지금 특검은 인원만 하더라도 120명이잖아요. 수비 네. 특검 전체가. 네. 그리고 특검 검사만 하더라도 6명이었나요? 네, 120명이면 어느 정도냐면요. 예. 광역 검찰청, 예. 예컨대 뭐 광주지방검찰청, 뭐 대구지방검찰청, 거기가 한 지청 검찰청당 몇 명의 검사가 있는 줄 아십니까? 뭐 한 60명 그렇습니다. 60명 되죠. 예. 그러니까 두 개 광역지검 규모로 예. 꾸려지는 거예요. 아. 검찰청 곱하기 2 그렇죠, 정도의 그렇죠. 규모인 거죠. 예. 게다가 170일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넉넉하게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예. 뭐 많이 어려운 수사도 아니고요, 네. 사실은. 네. 어떤 인물들이 또 추가적으로 거론이 되는지 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좀 소화를 해드리고요. 사실은 오늘자 MBC 보도 중에 이제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김건희가
특검 수사 앞두고 공천 개입 의혹을 부인하면서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비공개가 아니면 검찰 조사에 응할 수가 없다라고 했답니다. 비공개 아니면은 검찰 조사에 응할 수가 없다. 이거를 그대로 두고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정신을 못 차렸네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지금 분간을 못하는 것 같아. 지금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예. 윤석열과 윤석열의 마누라 김건희는 지금 자기가 어느 세상에 살고 있는지 시차 적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개 소환을 하고요. 예. 안 나온다 체포해야죠. 예. 예, 체포하면 됩니다. 아니 그리고 윤석열도요. 이거 짧게 저희가 다룰 건데 어차피 비공개 조사가 아니면 응할 수 없다? 뭔데? 네가 뭐가 된다는 거냐? 네. 이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윤석열도요. 예. 이번에 경찰에서 예. 새롭게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니까 너 당장 나와가지고 비화폰 관련돼가지고 수사 받아라. 해가지고 12일을 출석 일정으로 소환 조사를 잡았는데 안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나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얘들은. 그리고 지금 뭐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보니까 윤석열이가 그 표정 보니까 네, 그 지난번 월요일에 또 재판 나왔잖아요. 직위원 그 재판에 나왔잖아. 그렇죠. 와, 거기서 이제 차에서 내리자마자 윤석열 뭐 아직까지 환호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 뭐 그렇게 예, 연결돼. 이거 보고 맛이 가는 표정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여론조사가 다 거짓이고 이번 투표도 다 부정이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국민들 압도적 다수가 나를 지지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네. 착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뭐 굳이 수사기관에서 고민할 이유가 너희들이 없잖아요. 나를 한번 체포해봐라. 예. 민심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는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어차피 특검 갈 거니까 우리가 계속 비공개 아니면 못하겠다. 그리고 경찰 소환 조사 안 받겠다라고 버팅기면 어차피 특검 가면 소환 조사 받을 건데 그 짧은 시간이라도 시간을 좀 벌어보겠다. 이런 태도 아닐까요? 시간 벌어서 뭐 하게요? 참 이 친구들한테 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사실은. 네. 좀 빨리 자신들의 어떤 처지, 네. 운수를 알게 해주는 것이 걔네들한테도 좋은 일인데 네. 계속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민심은 진정한 다수 민심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예. 저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빨리 구속시켜야 수사도 편하고 예. 그 기소도 편하고 예. 그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뭐 조금이라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은 예. 곧장 바로 구속영장 칠 수 있어야 돼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특검법 보니까 예. 이제 준비 기간이 20일인데 네. 이제 특검이 임명되고 이제 20일인데 예. 20일 안에서도 얼마든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 구속 수사도 가능하게 돼 있어요. 서둘러야 합니다. 네. 그러려면은 일단은 지금 후보들이 다 그러한데 그 윤석열에 대해서 이가 갈리는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네. 예, 뭐 아무 상관없는 뭐 중립적인 인사 아니 중립적인 인사를 왜 내세워요 지금? 내란으로 인해서 중립 입장에 선 사람들은 그쪽 편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윤석열의 이런 내란에 대해서 발본색원할 수 있는 과거 정부에서의 그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이런 특검을 세워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아직도 윤석열이가 감옥 밖에 있기 때문에 예. 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에 떠는 그런 예. 국민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분들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속이에요. 저 윤석열하고 윤석열 마누라에 대한 구속. 예. 예, 서둘러야 합니다.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그 저희가 마치기 전에 국정원 출신 박선원 의원 페이스북 잠시 소개해드리고 갈까 하는데요. 김병기 의원 아들의 국정원 입사 이 이슈와 관련돼서 국정원 출신이시니까 요 입장을 잠시 좀 소개해드리면 김병기 의원 아들의 국정원 입사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병기 의원은 아들 김모 씨의 국정원 채용에 대해 어떤 비위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대로 박근혜 정부 당시였던 2014년 김모 씨는 서류 필기 면접 최종 합격됐고 신원조사 과정에서 탈락됐다. 아버지가 국정원 간부였고 자신은 기무사 현역 장교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혹시나 심판 연좌제 아니냐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언론의 보도대로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억울함을 호소한 사안이고 다행히 아들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7년 초에 공채에 합격을 하였다.
이런 입장이 나왔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증을 받았고 국정원에 대한 사상 최초의 행정감사 2018년 12월에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김 의원 측에 부당한 압력이 없었음을 확인한 사안입니다. 당시에 국정원 서훈 원장도 TF를 구성해서 면밀히 조사했지만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난 사안입니다. 언뜻 보면 김병기 의원과 그 부인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겠지만 김병기 의원이 10년간 너무 억울하다라고 개인적으로 호소해온 사안이라면서 이 문제가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불거지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고 국정원 출신 박선원 의원도 입장을 남겼습니다. 예, 뭐 어쨌든 이게 원내대표 선거의 당락을 떠나서 김병기 의원 본인이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니까요. 뭐 그거를 또 지켜보면 될 일일 것 그 같습니다. 민주당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오는 금요일인가요? 13일에 발표라고 들었어요. 네네네. 예, 예. 그 지금 그 또 다른 후보가 서영교 후보인데 작년에 총선 때 거의 막판에 예. 자기 당 김준혁 후보를 상대로 해가지고 막 공세를 펼쳤어요. 아군에게 총질한 행동이죠. 아, 예. 김준혁 의원이요. 김준혁 의원에 대해서 네네네. 서영교 의원이 아, 예, 예. 정치 신인이었던 김준혁 후보를 그렇게 해서 곤경에 빠뜨렸고요. 근데 죄송한데 공격의 그 빌미나 혹은 뭐 김환란, 김환란과 관련해서 김환란에 대해서 공격했다고 김준혁 후보를 자기가 이대 출신이거든. 서영교 의원이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선거 판세가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그 본인 자신도 굉장히 어렵게 싸움을 했고요. 예. 이런 사람이 원내대표가 된다는 게 과연 그 합당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선거는 기세 싸움입니다. 막판에는 뭐 팩트 체크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예. 한 줄만으로 예. 판세가 그냥 좌충우돌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네. 그때 자기 당 후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수원정 지역구에서 당선될 수 있는 지역구에서 네. 그렇게 판세를 요동치게 만든 그런 사람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하는 원내대표가 되려 한다? 예.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그때 만약에 수원정에서 패배했으면 이수정 교수가 의원이 된 그렇죠. 거였죠? 대파. 이수정이가 크리스탈리가 국회의원이 될 뻔했어요. 예. 아, 저는 이수정 교수 하면 맨날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예. 대파 여기 있습니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쪽파 이거 있는데 지금도 요즘에 갈 길을 못 찾고 계신 이수정 의원이 되실 뻔했던 지역구가 바로 수원정. 아니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됐으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게. 수원정에도 불행한 일이고요. 그런데 그 판을 그렇게 흔들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원내대표를 합니까? 예. 어처구니 없습니다 진짜. 예,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이슈가 워낙에 뜨거웠던 오늘이었는데 웨펀킴. 웨폰킴이죠. 네. 최종병기 웨폰킴. 예. 이분에 대한 또 보도가 내일 또 어떻게 이어질지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나네요. 그 수원에 네. 8달에 네. 김용남 전 의원이 그렇죠, 예. 국민의힘으로 나오려고 그랬는데 네. 윤석열이가 내리꽂은 그 낙하산이 됐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했던 예. 비지트규. 박문규. 예, 박문규였죠. 비지트규. 그렇죠. 예. 예, 그때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김용남 의원이 네. 민주당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본인 공천이 아니고 박문규한테 가가지고 예. 박문규 심지어 장관한지 오래된 게 아니고 얼마 했다가 잠깐 내려와서 바로 총선 나갔던 아주 사람이잖아요. 뭐 개판이었죠. 예, 그때 당시 진짜 여권이. 개판이었죠. 예.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었네요. 네. 예, 오늘 저희가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과 박진영 비평가님과 함께 했고 명계남 선생님 오시는 날이어서 많은 부분을 또 명계남 선생님께 또 토크 지분을 할애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요. 오늘 화요일 시간이었습니다. 내일은 누가 나와요? 내일은 늘 나오시는 분들 나오죠. 누구요? 사실 인지도가 거의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뭐야 이게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는 날이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여기 이 스튜디오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오마이에서 냈구나. 오마이에서 한 적은 있습니다. 누구야 예. 거의 없다. 거의 없다님입니다. 예. 야, 그 친구 잘 나가네. 예. 잘 나가. 아니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권, 내란 정권 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사실 민주정부 때는 좀 못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도 잘 나가고 이때도 잘 나가는 건 뭔가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사장님이 더 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나는 잘 나갈 일이 없어요.
아 정말 참. 이거 어떻게 거의 없다한테도 밀리나 내가. 아이고, 참. 내 신세. 밀리다니요. 내 개 같은 신세. 예, 저희 우리 야시장 구독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예, 예. 예, 오늘 정치 야시장 화요일 순서였고요.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